반갑습니다. 평소에 그 목사님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지만은 편안하게 이렇게 참 다가오는 분들은 참 흔치 않죠.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이미지가 저런 모습이 마치 쉽게 나오는 찰턴 헤스턴의 모세.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늘 설교문을 보내주시고 하는데 다는 못 보지만은 그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가 저한테는 쉽게 나오는 모세 이미지. 이것도 뇌과학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뇌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거 아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 딸아이가 1981년 2월 19일 생인데 3일 만에 뇌성마비라는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이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의사들이 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의사들이 포기하는 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이 뇌를 계속 했는데 보니까 세계적으로 뇌 연구가 제가 시작하는 그 세계적 연구보다 제가 좀 앞섰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맞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뇌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기억이 없다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현재를 살아갈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을 할 수도 없고, 기억이 없다면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학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학습은 과거에 배운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인상, 우리 목사님같이 좋은 인상, 그런 인상이나 또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제가 이 오자가 있네요. 간직하거나 다시 생각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사실은 처리 과정입니다. 처리 과정. 그래서 기억이란 뇌가 정보를 부호화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적인 자질이며 미래 행동을 안내하는 경험의 기록이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부호화입니다. 이 부호화를 제가 이해를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부호화만 잘 이해를 하면 기억, 목사님 하버드에서, 저는 하버드 참 가고 싶었는데 그냥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는 걸어봤어요. 공부 못했는데 이 부호화에 대한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되면 공부하는 것은 아주 즐겁습니다. 특히 외우는 것도 아주 즐겁습니다. 인간의 뇌가 2016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인간의 뇌가 기억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책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거에는 140만 권, 그것도 굉장하잖아요. 그랬는데 2016년 밝혀진 거는 47억 권.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체계를 알아놓으면은 저도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도 기억하는 거 하루 공부 한 4시간 이상씩 공부하거든요. 아주 즐거워요. 그 뇌의 기능을 잘 알면 공부하는 그 자체가 뇌를 기분 좋게 만들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좋은 걸 보면 기분 좋듯이 이 공부를 적당하게 하면은 우리의 뇌는 상당히 행복하고 또 건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3가지 기능이 하나 선지자기는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목회 잘 하셨다 그래가지고
저 남한산성 들어가서 가만히 조용하게 쉬니까 안타깝게도 침해가 됐어요. 잘하는 한경민 목사님. 남한산성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돼, 성경대로. 신학이나 교리 같은 거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아니거든. 예. 그래서 성경은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노인, 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와, 뇌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무한히. 예. 안에 47억 책이 들어갈 수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는데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호화라는 것은 이제 계속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이란 우리를 둘러싼 주위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과정. 이 뇌는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막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정리도 안 하고 부호화 압축도 안 하고 기억하는 작업을 안 하면 띵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살아가면은 뇌는 아주 재미가 없어요. 이 깜깜한 이 뇌 속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눈이 보면은 저게 뭐다 충분히 인식하고 넣고 또 소리를 들었으면 이거 무슨 소리다 충분히 그게 이제 부호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해를 하고 이거는 처음에 목사님 기타 딱 잡고 소리 나온다. 소리가 아주 좋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에 기타를 배우다가 그냥 말아버려서 아직 잘 못 쳐요. 근데 기타 소리가 참 감미롭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딱 들어오는데 향기로운 그런데 분위기가 오고 진짜 저는 향기가 딱 느껴져요. 예. 예.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을 바로 알면요 전부가 기쁨이고 전부가 행복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고통을 주시는가? 뇌를 알면은 그 해답이 있어요. 예. 고통을 줄 때가 뇌가 경험한 것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주의 집중이 돼가지고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지나친 고통은 뇌의 기능이 깨트려지면은 안 되지만은 보통 긴장하는 것, 보통 고통은 우리를 안전하게 또는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하는 첫 번째가 고통인데 뇌의 번호의 1, 2, 3번이 고통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억이라는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야 돼. 근데 저장하는 방법들을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저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막 연구를 해보니까 기억의 궁전도 있고 뭐 청킹도 있고 기억하는 방법이 많고 기억의 가지수만 해도 10몇 가지가 돼요. 예.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를 2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더 브레인, 영어로 더 브레인 치면은 나오는데 와 어떤 거는 하루 만에 막 2천, 3천 뭐죠? 조회수 클릭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팀에서 한 뭐 몇 개월 가면 10만 뷰 정도 나오겠다. 그래서 10만 넘어가면은 그냥 꿈은 크게 가지라 그랬으니까 한 100만 부도 생각해 보자. 근데 이게 과학의 강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르는 건 뭐라 그러지? 갑자기 조회수 많은 경우는 흔치를 않아요. 제가 처음에 2015년, 16년 그때는 어디 가서 내 강의하면은 소통이 안 돼요. 용어도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교회 2,000명 있는 데서도 강의해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해보고, 유치원아이한테도 해보고, 노인정에 가서도 해보고, 여러 군데 가보다 보니까 이 과학 강의지만 소통이 되는 그런 강의를 지금 이제는 거의 익혀졌어요. 이제 과학 강의지만은 그래도 재밌게 하는 분이 김대수 교수라고 가이스트에 있어요. 저랑 이제 같이 세미나를 하고 그랬는데 잘 알죠. 나머지 분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잘 강의를 잘 못 듣죠.
그래서 이 저장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인출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놓는데 인출 끄집어내지는 못해. 활용을 못해.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활용까지 해야 돼요. 그게 뇌에 다 그게 있어요. 활용하는 건 없고. 예. 근데 그게 시중에 아직 나온 책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기억이란 정보를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도 있고 기억은 우리의 과거 경험에 관한 정보를 현재에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뭐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제부터는 쭉쭉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이게 내 차인지 아닌지 시동을 어떻게 끄는지 집에 가는 길 다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끔찍한 얘기죠. 예. 실질적으로 기억을 만드는 데가 해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1단계. 그 해마를 제거했던 사람이 있어요. 간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1시간 뒤에 의사가 와서 좀 어떠세요? 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1시간 전에부터 기억이 안 돼요. 예. 하루 종일 가까이 있으면 조금씩 하다가 그 다음날 보면은 또 담당 간호사고 처음 뵙겠습니다.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헨리 모리슨이라는 이분은 한 50년 동안인가 이제 그 사람의 개인의 그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안 밝히고 HM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전에 사망했는데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 그 연구가들이 100명이 미국에서 이 사람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다 연구를 한 것이 우리 뇌 연구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HM이라고 나오고 헨리 구스타프 몰레이스라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자전거 사고로 이게 충격을 입어서 그때는 뇌전증 간질. 저는 간질 환자들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참고적으로 3분의 뇌를 실제 해본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 병원장이었던 한 분이 같이 이제 산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의사 같지는 않으니까 묻더라고요. 뇌 방해한다 그러니까 뇌 한번 해봤습니까? 해봤. 그래서 이제 그 설명 제가 다 해줬죠. 그러니까 그분은 해보를 별로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획기적인 뇌 연구는 2013년도에 오바마 정부 때에 브레인 이니셔티브가 시작되면서 2003년도 그때쯤은 그 2000년도에는요 그 우리 그 유전자를 해독하면은 모든 병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 그럼 사전에 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굉장하게 떠들었어요. 근데 막상 다 밝혀보니까 사람이 생활하면서 있던 기존의 병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대로 끝나버리기도 하고 어떤 질병은 다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 연구에 크게 기대를 했던 것이 그냥 이제 사라지면서 뇌 연구에 이제 올인을 하는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그래서 자그마치 1년에 미국 정부가 1,100억 한 10년에 50조 정도 들여서 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분들의 연구를 그대로 바로 접촉할 수 있어가지고 뇌 연구하는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인 뇌 연구 사사로 모시는 분인데 이분은 1975년도에 미국 UCLA에서 PET를 처음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고집스럽게 미국 시민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에서 벌써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뇌를 촬영하는 영상기 MRI인데 그 중에 최고가 현재 7T MRI가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만드는 기술로서는 세계 1위자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놓고 그 기술은 독일 지멘스사에서 가져가서 독일 분들 지금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늘 이렇게 너무 빨리 가도 외롭고 슬픈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해놨는데 시장성이 없으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분이 가천대학교에서 260억을 들여가지고 7T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는데 시장성이 없으니까 2018년도에 그것이 연구용 내지는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 이전에 개발을 하니까 그걸 당장 뭐 이렇게 시중에서 의료 기구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세대 융합기술원을 왔을 때 그때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무실에 있고 비서에 있는데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는 제가 가면은 계속 제 개인적으로 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일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강봉경 교수는 제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서 그 스팍이라는 과정에서 그 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요분이 강봉경 교수가 제 지도 교수였죠. 우리나라에서는 뇌과학 그러면 첫 번째 무조건 1번이 강봉경입니다. 모든 신경과학 뭐 이쪽 책은 이분이 번역을 했거나 이분이 감수를 했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아니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인상인데 기분 좋게 보면 기분이 좋게 보여요. 근데 기분 안 좋게 보면 고양이 상 같고 까다롭고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참 저한테 잘해줬어요. 밥도 사주고 이랬는데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있을 때 콜롬비아 대학이 뇌과학으로서 노벨 수상자가 많습니다. 그분의 제자로 있을 때에 조 박사님도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교수로 있었는데 교수로 있고 학생으로 있었는데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중재를 해갖고 만나도록 이렇게 했는 그런. 그래서 학문적인 배경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교수와 가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사사로움까지 다 이렇게 같이 모으면서 같이 생일 파티도 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 공부하는 것이 강의 시간에만 듣는 거하고 훨씬 경험적 요소가 강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국내 최고 1번, 2번 그러니까 조 박사님은 0번, 강봉 교수는 1번 이 두 분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한 거는 2015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아는 하버드 유성식 교수라든지 MIT의 로버트 에스먼 교수 초빙해가지고 같이 강연도 하고 이제 국제적인 감각을 그래서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은 연구를 하려면 국내에서는 대화할 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미국 가서 하버드대 교수들이나 MIT 교수들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오시고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앞으로 몇 시까지 하면 되죠? 35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시 반까지. 네. 예. 뭐 뇌 사진 같은 거는 이렇게 보셔도 그냥 이런 거 있다라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도 아무리 봐도 안 되더라고요. 예. 몇 년을 수천 번을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뇌 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마우스가 없네. 표시가 안 되네. 이거 뭐 마우스 같은 거 안 됩니까? 이 되네. 예, 중간에. 자, 여기 요 부분이 생명의 뇌라는 겁니다. 여기서 호흡, 혈액 순환, 체온,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 밑에 여기에 척수추로 내려가는 것이죠. 요 부분이 소뇌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 기술이라든지 피아노 친다, 기타 친다 하는 모든 세세한 기술적인 기억은 이 손에 여기 다 저장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름지인데 여기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기억을 여기서 다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만드는 표시가 안 돼요 여기서. 여기 이제 커서 여기 안 움직입니까? 네. 나한테는 움직이는데 여기 안 보입니까? 그럼 설명이 한계가 있는데 여기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넘어가죠. 이 포인트로요. 여기를 이것도 안 그것도 안 되죠. 여기 이 커서가 나는 여기도 안 움직여요? 화살표가 안 움직여요? 자, 그럼 이걸로 합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전두엽 정도는 알더라고요. 전두엽은요, 완전 인식을 바꾸면 운동 세포들이 작동하는 데가 전두엽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보통 전두엽은 우리가 행동, 동작을 전두엽에서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입술을 움직여 말을 만들잖아요. 말을 만드는 게 전두엽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하고 창의하고 기억하는 게 전두엽에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운동 영역이에요. 운동은 우리가 스포츠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 창의적인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다 운동 유런, 움직이는 유런, 운동 유런이 하는데 이 전두엽에서 하는 이게 앞부분이죠. 앞부분, 뇌 앞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후두엽은 빨간색 보이죠? 글씨 보이죠? 후두엽은 시각은 여기서 이렇게 지그작으로 이 대각선으로 가가지고 후두엽 뒤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가지고 앞으로 또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후두엽. 그 다음에 측두엽은 귀 쪽이니까 이거 주로 청각 영역입니다. 청각 영역이고 두정엽은 다른 말로 하면 마루엽이라고 해요. 두정엽은 우리 신체 몸이 감각, 몸 감각, 이런 촉각 그런 것들, 체선 감각 그렇게 하는 곳이고 요 밑에 쭈글쭈글한 데가 주름이 안 돼, 손해입니다. 이 그 부분. 보통 우리가 뇌를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은 지금 의사들이 공부할 때는 뇌과학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의사들은 다 20년 전에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2013년부터 미국이 그만의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주 단편적이고 뇌과학을 모릅니다. 의사들. 학부에서 뇌과학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대학원부터 이제 서울대나 가시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학술적인 용어가 일본 일제시대 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자 문화로 앞전자 전두엽 앞쪽이니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면 이마엽 뒤에는 후두엽 뒤후자 근데 우리나라 말하면은 뒤통수엽 그 다음에 맨 여기는 정수리인데 그냥 마루엽 순서 마루엽 그 다음 옆에 측면에 있는 거는 측면에 측두엽이지만은 관자엽 그렇게 얘기해요. 관자놀이 그렇게 해놓은 건데 다시 이제 하면은 여기 관자놀이 있는 데는 귀가 있기 때문에 청각 영역입니다. 청각. 그 다음에 뒤에는 후두이기 때문에 시각은 뒤로 갑니다. 시각이 뒤에 있지만은 시각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를 커버해줍니다. 전체를. 굉장히 영향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 마루엽인데 마루엽은 우리 온몸 전체의 감각을 컨트롤. 그 체선 감각에 자아인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요즘 텔레비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와 접촉이 적잖아요. 그래서 발달 장애아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접촉. 그래서 뇌의 1번, 브로드바닝 1번은 터치, 접촉에서.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에 이 접촉 있잖아요. 접촉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접촉으로 인해서 자아인식이 발달하고, 그것이 발달하면 타인을 알면 사회성이 발달하고, 자아인식과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으면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는 학습도 안 되고 이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이란,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부호화해야 된다. 부호화는 뭐냐? 자기가 들은 것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기 생각대로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만드는 과정을 부호화라 그러는데, 의미 있게. 그 다음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과 이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연결시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상화라는 게 있는데, 심상화는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다. 이걸 보면은 딱 여기 이제 초록색도 있고 약간 분홍색도 있고, 딱 보니까 가을 분위기가 나잖아요. 아, 가을 그러면 코스모스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코스모스를 떠올려도 마음속에 그걸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뇌에 새김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뇌의 심상, 마음에 떠오르는 뇌 속의 이미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면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것을 본 여기 심상은 약간 느낌, 약간 가벼운 느낌을 뇌에 그리는 걸 심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심상화하다. 청킹은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덩어리.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지만은, 놀이터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수원 그러면 수원 하나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러면 미국 하나 덩어리, 미국 하나 서놓고 그 다음에 미국 주가 나오고 막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킹, 덩어리로 기억하는 방법, 묶어서 기억하는 방법. 이게 이제 우리 훈련되는 사람이 이걸 잘하죠. 그 다음에 연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느낌을 생각하는 거. 느낌. 어떤 사람 만났을 때에, 아, 저분은 참 인상이 좋다. 아, 저분은 좀 까다로웠을 것 같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훈련이 돼서 참 좋아요. 딱 들으면, 아, 향기로운 게, 향기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요. 예. 친근감도 생기고. 예. 요런 작업을 했을 때 뇌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억 뒤에 나가면 나중에 워킹 메모리라는 용어를 또 써요. 그래서 부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측면에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 바로 뇌과학적으로 메모리, 기억으로 들어가면은 워킹 메모리 그래가지고 이런 작업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야, 아, 요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범주화도 있죠. 요거는 식물. 또 이거는 똑같은 식물이면은 가을 식물, 또 이거 똑같은 동물 뭐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하는 것은 이걸 자주 반복해서 이제 다지는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써먹어야 돼요. 지식을 써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는 것, 자꾸 다른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재능 기부하고, 그럴 때에 뇌는 건강하게 정리가 돼서 더 좋은 그런 기억을 주다. 그래서 기억력이 어떤 사람, 나는 기억력이 나쁜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방법, 또 기억의 필요성, 또 이 기억을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억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제 소화를 시켜가지고 배도 안 고프고 영양 보충도 되고 뭐 다 좋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 뇌는 이 정보와 지식을 기억을 자꾸 해야 돼. 자꾸 부호하고 공부를 해야 돼.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날에 공부죠. 공부인데 그 공부를 기억으로 관련됐을 때 부호화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이런 기억을 새로운 지식을 자꾸 기억하면 뇌는 활성화가 되고 뇌 세포는 전기가 그 다음에 화학적인 신경 전달물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기억을 하나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 이걸 아는 사람은 공부하는 시간이 억지로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지만은 뇌 기능을 아는 사람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저는 덩어리 시간이 참 좋아요. 주말에 토요일 같은 데 어떤 한 10시간 동안 막 공부를 하고 나면은 아주 뇌가 행복하게 뇌가 행복해지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딱 하면 빨리빨리 분석도 되고 장기적인 잘 되죠. 그래서 기억은 기본적으로 인풋, 아웃풋 입력시키는 것 계속 입력시키는 것, 그 다음에 아웃풋 계속 봉사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뇌과학을 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는 성경은 과학이다.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사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지자 배우잖아요. 그럼 주의를 봉사하죠, 이웃 봉사하죠, 가르침하죠. 이거는 생활, 우리 생활. 그리고 그 방법 배운 대로 나가서 우리 직업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실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왕으로서 우리가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왕의 기능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뇌 속에 46번이라는데 거기서 자기가 종합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은 그 우리 행동으로 이제 액션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통 46번을 백악관,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풋 받아들이는 것,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 그 입력을 재미있게 과학적으로 하면은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력하는 좋아하는 거죠. 수입 들어오는 거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유 관점에서 그렇다. 그쪽을 너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나 뇌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만든 뇌를 바로 알면은 성경 이런 것도 적었고 새로운 지식을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일체 생활하는 것, 운동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이 또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운동하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보통 사람들은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죠. 거기에 관한 유료는 보통 한 25% 정도 미만이고 나머지는 다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뭐 인기 있고 많이 알려진 사람도 있고 그건 안 알려진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뇌를 알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 연결고리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풋은 시각을 통해서 눈으로 통해서 보는 것, 청각을 통해서 듣는 소리, 시각도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음악도 좋은 음악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청각, 우리 교회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고소득층에 자란 아이들은 칭찬 격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는데 저소득층에 자란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듣고 자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요 한 가지만 해도 좋아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요 칭찬 약했어요. 근데 칭찬을 많이 하는 것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칭찬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촉각, 미각, 후각들을 기본적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이고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것 무슨 전정 감각과 운동 감각. 운동 감각은 우리가 물건을 들 때 무게 들잖아요. 관절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관절 감각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기술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 감각을 관절 감각이라고 해요.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전정 감각, 자세 안정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직립보에 서서 다닐 때 전정 감각이 돼야 행복하고 이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좀 했는데 어떤 지역을 흑인 동네를 가면은요 마을에 아파트가 쭉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 앞에 보면 집집마다 똑같이 그 흔들리제가 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 드신 분은 머리가 약간 흰 분도 있는데 눈동자가 하얗고 이빨만 하얗고 지나가 웃어요. 손들만 전부 한데 집집마다 다 그런 흔들리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인간은 전전 감각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네를 타죠. 롤러코스터 놀이터 같은 거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기억은 이걸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이 되는 것이다. 너무 자세하게 좀 재미없는데 조금 건너뛰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 소리를 듣는 것, 터치, 접촉하는 것 이런 것에 여기서 꼭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하면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밀가루 반죽에 반드시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게 있죠. 뭐가 있죠? 소금. 빵 되는 거. 우리가 기억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attention, 주의력이 없으면 기억은 안 돼요. 이것만 참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것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 그래서 기억의 원죄 7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일시성, 기억의 휘발유처럼 잡지 않으면 증발해버린다. 그걸 딱 포착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법도 있는데 그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에빙집이 아니고 이름이 에빙하우스예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10분 후에, 하루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그럼 다 잊어버리는데 반대로 10분 후에 다시 한번 메모하고 그리고 1일 후에 다시 복습하고 일주 후에 다시 노트 한번 보고 또 한 달 후에 이런 식을 하면은 기억은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은 기억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억하는 것은 잘 오래가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거는 기억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망각곡선 이런 걸 알아놓으면 참 좋아요. 저장의 원리 1차 15분 1차 15분 유련과 유련 사이 신에서 연결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쇠포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다 모래알처럼 연결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할 때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15분 사이에 집중하면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세포 연결이 이제 그 굳어지는 거는 60분 정도 시간이 굳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고화되는 거는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이게 정리가 돼요. 잠자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은행이 5시에 이제 5시까지면은 4시 반에 셔틀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손님은 새로운 인풋을 안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종일 했던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뇌의 건강에는 잠자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잠자는 거는 뇌 스스로 기능이 항상성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놀란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또 너무 과부하된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고 잘 미해결된 것도 있는데 잠을 자면 잠자는 시간 동안에 그것이 기본적인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 잠을 주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단골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아니 이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근데 그런 잠이 아니고 공부할 땐 하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왜 밤에 잠이 중요하냐? 밤에 잠잘 때는 빛이 없어요. 근데 에디슨이 기여를 많이 했지만은 에디슨 이후에 밤에 전등불이 많이 들어오면서 뇌는 스트레스 받거나 뇌 질환자는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최대한으로 소리가 없고 최대한 빛이 없는 상태에서 뇌는 모든 걸 정리하는 뇌 기능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되면은 다 연결이 돼가 소화된 다 연결이 돼가서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게 있어야 설명이 되는데 어디로부터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뇌는 요거는 이제 뇌를 단면으로 잘라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면을 잘라놓는 건데 여기 디클레라티브 메모리는
서술적 기억이에요. 기억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서술적 메모리라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 이해가 된 거는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기억이에요. 예. 기억인데 반대로 난 요거 이제 뭐 디클레러티브 메모리 이거는 비서술적 설명할 수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무의식적 기억이에요. 기억에 보면은 무의식적 기억이 참 많아요. 정신질환 환자나 우울증이 많은 이런 분들은 무의식적 기억 속에 상처받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도 자신이 잘 몰라. 그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반대로 항상 편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칭찬과 격려와 형통한 좋은 것을 많이 보세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든지 좋은 교회를 만나든지 좋은 친구가 있는 것 그렇잖아요.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서술적 기억은 이제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에피소딕 메모리, 에피소드 이건 뭐냐? 일화 기억, 스토리 기억이에요. 스토리.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기억. 그 다음에 의미 기억은 학교에서 배운 의미 기억, 시멘틱 메모리라는 게 의미 기억인데 자기가 기회가 그렇지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되는 거. 이 두 가지는 의식적 기억, 의식적, 명시적 기억이라고 하죠. 예. 이 두 가지 이 기억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경험해서 되는 것. 이쪽 반대편에는 무의식적, 표현할 수 없는데 기억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즘 다중지능 그러는데 다중지능에 보면은 자 신체 체육 지능이죠, 스포츠 지능이죠. 그 다음에 음악 지능, 음악 영역이 많잖아요. 작곡, 성악, 연주 많잖아요. 이거는 연습만 많이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면은 기억이 돼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해도 큐 하면 다 나와요. 이 기능을 알면은 뒤에 이제 프라이밍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점화라는 뜻인데 이것도 여기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보라색에 있는 쪽에 여기 이제 그런 기능인데 저게 이제 초록색이 무의식적으로 환경 속에 이렇게 예비 지식이 갖춰진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업도 그렇잖아요. 교수님 강의를 쭉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복습할 때 이거는 딱 점화되는 것. 이거는 이제 장기 기억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서당에 다녔어요. 서당에는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몇십 번씩 몇백 번씩 계속 일으키는 걸 시켜요. 이 입술로. 근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물리가 터진다 그러죠. 그러면 하면 싹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프라이밍인 거예요. 점화. 그래서 훈장님이 가르쳐 준 데다가 자기가 계속 있다가 어느 날 딱 이거는 우리 성령의 역사도 과학적으로 그 차원으로 할 수 있고 이때에 뇌에서는 펩타이드라는 그 신경전달물질이 쏟아지는데 보통 기분 좋게 이해할 때는 도파민이 나오는데 도파민의 3배, 5배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때는 막 붕 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는 뇌과학적으로 보면 펩타이드가 쏟아져서 그렇게 되고 그 상황에서는요 자살을 한 심리적인 다 정리되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의 역사는 전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우리 딸아이 이거는 뇌성마비는요 많은 부모님들이 조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신경을 가고 다 가는데 조 목사님이 관련된 거는 뇌성마비 이거는 안수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에게 안수해주고 그랬던 일화를 잘. 제가 이제 수봉교회 장애인 부설립 때문에 제가 한 6번 갔나 가서
제가 뭐 그때 집회도 하고 본당회도 하고 지자체 그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뇌과학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치유, 성령 충만 했을 때 왜 치유가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어차피 우리 심리학 이것은 심리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뇌에 있거든요. 네. 결국은 뇌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게 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요 그림은 사람이 뇌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 보니까 손이 많잖아요. 그 손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기타 친다, 피아노 친다, 글씨 쓴다, 만든다, 손을 많이 사용해요.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뇌 기능의 역할의 비중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했을 때 뇌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찍은 거예요. 여기 이제 찰스 휘트만 이 사람은 1966년도 텍사스 대학에서 총기를 가져오려고 기관총 올라가 저격사를 해가지고 하루에 37명을 저격을 했어요. 그 중에 13명이가 현장에서 죽고 아주 역사적 사건이죠.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중량하고 의사가 해부를 해보니까 여기 표시하는 데가 여기가 아믹달라인데 우리말로 편도체라고 했어요. 그 편도체는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걸 판단하는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 아몬드처럼 생겼어요. 아몬드처럼. 근데 이게 뇌 종양에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해병대에 저격수를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판단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때서부터 미국의 이 뇌 연구를 그 과학 수사하는데도 많이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을 다치게 되면 이런 끔찍한 범죄인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많이 합니다. 그랬던 것이고요. 부호 앞에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조건화라는 게 있어요. 조건화. 자, 이게 꽃이 아름답다라고 이제 하면 보통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독초도 있어요. 독초. 그러면 이건 독초야. 독초야. 그러면 그 사람 계속 들으면은 독초로 보이는 거예요. 독초. 그래서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뱀 좋아하는 손 들어보세요. 저는 뭐 기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 중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백혈병이라 가지고 뱀을 먹어야 돼요. 그 시골에서 저희 돈도 없고 이래서 돈 벌기 위해서 제가 뱀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아드렸는데 그 교장 선생님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뱀 안 드시잖아요. 뱀을 내가 필요해지고 가면은 돈이 생긴다 할 때는 뱀 찾으러 다니는 그 목적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것은 좋다 안 좋다를 계속 이게 연결을 시키면 연관학습에 의해서 우리는 언어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야 그러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맘이라고 하고 엠이라고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 발달에 관한 건데 넘어가고요. 이건 이제 시간 넘어가고. 예. 이제 기억하는 것에 1차 기억이라는 것은 뇌 속에 시상이라는 탈라무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감각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중재를 해요.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우선 요 기호도프에는 이제 그 소리에 관한 건데 1차 소리가 들어가면은 소리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여기 2차 기억이고 이게 여기 커서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2차 기억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를 하고 의미를 이제 그 언어라든지 그림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이제 3차 기억이고 그다음 4차 기억은 그걸 전두엽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은 전의 기억을 저장했기 때문에 전의 기억과 연결시켜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5차 기억에 가서는 이거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되죠. 표현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행동을 하도록 하는 6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SMLCDA라는 표현을 써요. S라는 것은 감각을 받아들이고, M은 메모리하는 것이고 정리하는 것이고, L은 그것을 언어화, 부호화하는 거 L이고, C라는 것은 그걸 충분히 컴프레hen션 이해를 하고 전의 것과 자기 것과 연결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기 전에는 결정을 하고 하는데, 이것만 알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 막 다그치지 않아요. 왜? 설명해주면은 요 6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일정한 기간에 또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공부가 재밌죠. 뇌에서 도와주는데.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 하는 공부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반대로 뇌의 기능을 알고 하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는 메타인지 기능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6개 들어가면 6개로 끝나는 거잖아요. 6개가 2배, 3배로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기능이 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극의 원리인데, 우리가 보통 공부를 잘해 그러고 이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그 소리만 들어도 공부에 재미있는 사람, 공부 시간에 하는 사람인데, 야, 공부하는 와서 혼낼 거야? 아무리 해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역치. 어떤 사람은 역치.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큰 소리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런데 보통 자극이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 선, 문턱을 영어로는 threshold 또는 이제 역치라고 그러죠. 사람은 역치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앞에 나왔고요. 이거 너무 이제.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억의 원죄, 다니엘 사터 씨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기억이 일시성,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떠올리려고 하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많이 검색을 안 했기 때문에 자폐 현상이라고 해요. 막히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귀속 오류. 처음에 받아들일 때 잘못 학습된 거예요. 잘못 학습. 예. 제가 봤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을 했는데 부딪혀 보니까 속에 나쁜 사람이.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 그런 경우 참 많죠. 귀속 오류라는 게 있고, 그 다음 피암시성. 어떤 거는 범죄 수사할 때에 자꾸 너 그랬을 거야 하면은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진술을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 선입견. 자기가 대머리 선생님한테 혼났으면은 대머리 있는 사람만 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선입견도 참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의 선입견은 계모는 다 나쁠 것이다. 장마홍련자들이고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70~80%가 친부모고, 계모 계통에 있는 사람은 뭐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입견이 잘못 작용하는 그런 거 많고, 어떤 경우는 집착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만 가요 계속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뇌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자기 과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병마다 꽉 차 있는 거는 과거의 나쁜 기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집착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아로서의 그 이 사역,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명상 아무리 하면 그게 해결됩니까? 네? 상담 아무리 하면 그게 해결됩니까?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너무 교회가 사람들 인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 이게 지금 좀 다시
근본적으로 아멘.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아멘. 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기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뇌과학 연구하면서 철저한 복음주의로 이게 다시 바뀌어지더라고요. 이제 앞에는 설명하는 거고요, 방송.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듣는 좌뇌 우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뇌회로가 우쪽으로 들어와서 좌쪽으로 가고 좌에서도 우쪽으로 가고 이래 되고 아래 위로 앞이 저는 복잡하게 되는데 좌뇌 우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규명이 됐어요. 과거에 이제 뇌 생긴 모습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좌방구 우방구가 많고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에 나오는 막 퍼져가 있는 뇌에 관한 정보들 중에 거의 90%는 수정돼야 되거나 틀린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심리학 중심으로 하는 거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했죠. 목사님들도 뭐 아직도 마음의 심장이 있다는 상징적으로는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다 규명이 되는데 기분이 나쁘면 심장이 벌떡벌떡되고 기분은 심장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심장은 아니죠. 뇌에 따라가지고 움직임에 따라서 심장 박동이 같이 뛰고 같이 하는 그런 게 있고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요거 마지막에 종류 왔으니까 감각에 대한 기억의 종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감각 기억. 감각을 내가 딱 기억이 되죠. 이거는 단순 기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툭 쳤다. 친한 친구는 친구가 나를 쳤네 기분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탁 쳤는데 그게 이제 나쁜 그것일 수도 있고 여기서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주의력은 전두엽에 있는 자기가 기존에 인식하는 거예요. 주의력을 딱 해서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을 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짧은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시켜놓으면 이게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 기억 중에는 앞에 말한 명시적 기억, 자기가 설명할 수 있고 항상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있고 그걸 다른 말하면 의식적인 기억이 있고 반대로 설명을 못해도 반사 큐 하면 다섯 손가락 춤추듯이 연주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탁 되면은 손흥민이 뛰어서 골 넣는 그 자기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그게 이제 뇌 속에 세팅이 쫙 돼가지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그 다음 그림 잘하는 사람은 그림. 여러 가지 인간의 재능은 무의식적으로 한 분야를 계속 긍정적으로 계속 하면은 프라이밍, 전의 경험과 지금 이게 해가지고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된다. 그래서 장기 기억 중에는 절차 기억, 이건 알아보면 절차 기억. 절차 기억은 단계적으로 과정을 습득하는 거예요. 과정을 습득하는. 이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5분 지났는데 이거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쭉 가면은 이제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 다음에 명시적 기억, 서술적 기억, 암묵적, 서술적 기억 중에 대표적인 건 요건 이제 잘 안 나와있는데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해요. 자기가 살아온 자기가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서전적 기억을 어렸을 때 일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뭐 자서전적 기억을 집에 가서 이제 다 적는 거니까 이게 대단히 도움이 돼요. 신앙생활 대단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뇌 속에 메타인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그걸 이제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해요. 그걸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큼도 좋은 게 없어요. 자기 성찰 지능을 높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자기가 반성해서 잘못한 회개하고 요즘은 회개 기도들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많이 했거든요. 회개 기도를 하면은 뇌의 찌꺼기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간구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내 이거 앞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몰입을 할 때 하나님 거기서 지혜도 주시고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뇌의 요건 얘기 안 했구나. 뉴런이 천억 개가 됩니다. 천억 개. 천억 개가 우리가 목표를 두고 기도할 때에 그
그 목표를 향해서 무의식적 기억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목표를 이루도록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게 시냅스는 천조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저는 참 깜짝 어린 시골 산골인데 제가 그 소년부 때 다니면서 마을바닥에 기도하면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특히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뇌세포를 그쪽으로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예. 세팅을 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주시고 제가 전도사 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한 3년 됐는데 이분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남편이 자기는 한양대학교 다녔는데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 미국을 간다고 갔는데 지금 10년째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10년째. 이런 데 기도해도 되느냐? 된다. 기도했는데 한 달 뭔가 됐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연락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뇌를 최적화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제 그 동영상에도 그 더 브레인 치면은 기도 그런 것도 제가 좀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 기억을 다 알아놓으면은 평상시에 이거는 작업 기억을 하면 좋을까? 이거는 자서전적인 기억이 좋을까? 이거는 절차 기억하면 좋을까? 이거는 또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알아놓으면은 훨씬 더 기억하는 그 메뉴가 많다 보니까 기억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더 기억을 잘해서 기왕이면은 성경을 더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많이 기억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의 듣는 분들에게 하나 좀 아쉬운 게 이게 공유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에 이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저 다 비치는데 이건 따로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